네. 잠깐만 분필 좀. 오늘은 첫 시간이라 약간 산만하네요. 자, 일단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확통 수업을 할 텐데요. 확통은 다들 처음 배우시는 건가요? 다 처음 배우는 거예요? 아, 너는 배운 적 있어요? 아하, 고2 때? 아하, 얼마나 했어요? 한 바퀴 했어요? 네, 거의 한 바퀴 했습니다. 한 바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정을 해볼 텐데, 일단 우리가 방학 중에는 두 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할 건데, 그 시간이 아직 픽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한번 먼저 정해봐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괜찮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디 보자. 그래서 2시간씩 두 번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2시간 두 번 해서 진도를 나가야 할 것 같고, 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을 한번 보자면 월요일에 1시에서 3시, 그 다음에 화요일이 3시에서 또는 그 다음에 수요일도 1시에서 4시, 금요일이 2시에서 4시, 그리고 토요일은 오늘 시간이겠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일요일에 하게 된다면 12시가 아닐까. 요 정도가 시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자, 여기에서 안 되는 시간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기 안 되는 사람? 월요일 1시에서 3시? 안 돼요? 네. 화요일에 그럼 3시에서 5시 안 되시는 분? 너 언제가 되니? 저 금요일이랑 예. 저 수요일, 금요일만 돼요. 지금 시간이라? 네, 지금 시간이에요. 수, 금, 토 이렇게가 되는 거네? 네, 왜냐면 화요일이랑 일요일은 학원이 있고 예. 월요일은 병원 때문에. 그러면 수, 금, 토가 된다? 네.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혹시 그러면 이때 안 되시는 분? 딱히 없어 보이고, 금요일 2시에서 4시 안 되시는 분? 또 딱히 없네요. 토요일은 다 될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정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 토요일 날 이날 하고 한다고 하면 이제 수토가 제일 좋긴 하겠죠. 수토가 제일 좋긴 한데, 오전에 오면 이제 그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오전 수업은 좀 피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으니까 만약에 뭐 토요일이 좀 힘들다 이러면 수금으로 해도 나쁘지 않을지도. 이거는 다 오후 시간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투표를 해봅시다. 금요일 할지 토요일 할지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수요일은 거의 픽스로 하고, 그죠? 수금이냐 수토냐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요일이 낫다 하시는 분 없으세요?
그럼 토요일이 낫다는? 토요일이 낫구나? 오케이. 그러면 수토로 합시다. 이걸로 그러면 정하는 걸로 합시다.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수토로 정하도록 할게요. 수요일 1시에서 3시하고 토요일 10시에서 12시.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확률과 통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오늘 들어갈 내용은 원순열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칠하는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합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들 알고 있죠. 왜냐면 그 수하에서 그 경우의 수랑 확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랑 확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행이나 뭐 근원 사건이나 아니면 경우의 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이제 확률도 정의는 알고 있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그게 일어나는 경우의 수 하면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건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은 확률과 통계 파트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원래 우리가 기존에 했던 수상수화나 수원수투 아니면 이제 미적분 같은 과목들의 특징은 기본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 기본 개념에서 이제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중요한 내용에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들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얘를 파생되는 유형들을 알아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다면 확률과 통계는 약간 다른 느낌인 게 이 개념이랄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얘를 이제 이해하는 방식 같은 건 있겠지만 얘가 확률과 통계의 핵심 개념이라고 해서 이 개념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처음에 배우는 이 개념이라는 것은 얘는 계산하는 도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도구 같은 거를 먼저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에서 여기 파생되어 가는 이 유형들이 각각 있고요. 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 수 있는 이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갈래가 되어 있는데 이 유형들이 각각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 유형들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그래서 각 유형과 그 풀이법들을 기억을 해두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완수투나 수상수화 같은 경우는 대체로는 다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가운데 이제 처음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이 개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유형들이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개념들을 확실하게 하고 걔네들의 이제 유형들을 보면서 그 개념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확통은 좀 달라. 얘를 강화해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얘는 약간 도구 같은 느낌. 처음에 배우는 것은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각각의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이 파트에서는 어떤 유형들이 있으며 이 유형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유형과 풀이법들을 연결시켜서 푸는 거 그리고 어떤 유형들은 좀 약간 파생되어서 좀 약간 응용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각 유형별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 느낌이 조금 다르다. 앞에 했던 그 파트들과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래서 걔네들의 성질이 약간 다른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확정 파트에서 그 다른 파트보다 더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녀석은 여기도 적혀있지만 계산력이에요.
계산력이에요. 계산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 같은 거는 복잡한 계산 같은 것도 끝까지 계산을 해서 이 녀석이 어디까지 나가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안 틀리려고 해야 돼요. 계산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는 소리지.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줄 수는 있지만 계산력을 길러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약간 숙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숙달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만약에 계산하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더 복잡한 계산을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좀 계속 해보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산을 계속 해보려고 하셔야 계산이 늡니다. 오케이? 이게 무슨 계산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건 계산력이 모자라다는 뜻이야. 알겠지? 계산력이 모자라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곧 실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계산을 깊이 하지 마시고. 알겠죠? 복잡하다 싶으면 막 계산 깊이 하고 뭐 대충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땀 한 땀 잘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알겠죠? 계산력은 기를 수 있어. 그렇게 오랜 시간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잘 길러보세요. 계산력을. 오케이. 얘를 이제 잘 길러보셔서 이쪽에서는 이제 특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죠. 그리고 계산을 성실하게 하라는 것이 노가다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막 이제 보시면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 허통을 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얘가 노가다로 하나 둘 셋 넷 해서 세서 할 수 있는 게 보인다고 치자. 그러면 걔는 보이는 건 잠깐 내버려 두시고 걔는 최후의 방법으로 내버려 두시고 합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좀 약간 머리를 써서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막 하나 둘 세 가지고 막 하는 녀석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 한 줄로 어떻게 끝낼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확통의 실력이 좀 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빨리 풀리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제가 가르쳐 주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지. 막 노가다가 보인다고 해서 막 손부터 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잘 많이 안 늘어. 알겠죠? 자꾸 노가다만 보여요. 노가다를 계속 보는 사람들은 막 세는 거 막 이런 거부터 먼저 보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머리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가다로 풀었더라도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순열 중에 오늘 할 것은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순열 기억나세요? 순열 기억나십니까? 자, 순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N개 중에 R개 뽑아서 줄 세우는 걸 순열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 뽑아서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순열이라고 하고 이걸 적기를 NPR이라고 적죠. 공식이 어떻게 되죠? n-r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시죠? 이거는 공식을 사실 몰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상관은 없는데 공식 같은 경우에는 증명하는 거나 아니면 식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문자가 들어간 식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공식을 보통은 안 써서 풀죠. 어떻게 풀어요? CP5라고 생각을 하시면 10부터 시작을 해서 5개를 적지. 그죠? 그래서 19, 8,
16을 적으면 CP5란 말이야. 그쵸?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NPR이라고 생각을 하면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적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순열이었고, 오늘 배울 건 원순열인데, 순열. 네. 오늘 배울 건 원순열인데, 뒤쪽으로 이제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시면 이제 앞에 1번이랑 2번이랑 이쪽은 이제 순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순열에 관한 내용은 이 정도만 알면 다 알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뭐 0팩토리얼이나 뭐 NPN이나 이런 거 다 아시죠? 아시죠? 0팩토리얼은 뭐야? 1이잖아. NPN은 뭐야? N팩토리얼이잖아. NP0는 뭐야? 1이잖아. 이거 다 아시죠? 아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뒤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거기 계승이라고 했는데 계승은 팩토리얼을 계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승이라는 말은 요즘엔 잘 안 쓰죠. 거의 팩토리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원순열의 수를 할 거예요. 이제 원순열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원순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자리가 4개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 오늘 좀 짧게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원탁에 앉을 거야. 자, 원탁에 앉을 건데 4명이 앉을 건데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이렇게 앉았어. 자, 이렇게 앉는 것과 이 사람들이 한 칸씩 옆으로 가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렇게 앉는 것이 같은 경우로 보는 거야. 오케이? 원순열은 어떤 그 조건이 붙냐면 회전하여 같은 경우를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정한다 하거든요. 거기 그 제일 밑줄에 보면 있죠. 원순열을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모두 같은 것으로 정한다. 오케이? 이게 이제 뭐냐면 A, B, C, D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돌려서 A, B, C, D가 되면 처음에 빨간색으로 적힌 A, B, C, D랑 이 노란색 A, B, C, D는 같은 경우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왜 같은 경우냐면 A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왼쪽에는 B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D가 앉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어도 A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왼쪽에 B가 앉아있고 오른쪽에 D가 앉아있잖아. 그치? 맞은편에는 C가 앉아있고 그래서 같은 경우가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을 때 이제 같은 매치라고 이제 보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원래 4자리가 있을 때 4명이 앉는 거라면 4팩토리얼이지. 근데 얘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적은 거랑 이 노란색으로 적은 거랑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했으니까 여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총 4개가 같은 경우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 4팩토리얼에서 4개가 같은 경우니까 우리는 중복을 제거해줘야 된단 말이야. 4개를 한 개로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로 나눠줘. 그러면 이게 3팩토리얼로 계산이 됩니다. 요거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걸 1번화해 보시면 자리가 n개 있다고 하면 우리는 n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앉는 사람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n자리만큼 같은 게 생길 거니까 중복이 n개 생길 거라서 n으로 나눠주면 이게 n-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이게 n명이 안 된 원순열의 경우의 수입니다. n-1 팩토리얼 되니 원순열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이에요. 이게 중복이 있으니까 중복을 제거해 준다 같은 느낌으로 카운트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봐봐.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 경우의 수를 처음에 앉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 A가 앉을 거 아니야, 맞지? A가 앉을 건데 아까 전에 이제 다 앉혀놓고 중복을 제거하는 식으로 카운트를 했잖아.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A가 앉을 건데 A부터 한 명씩 앉으면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보는 거예요. 근데 A가 앉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가 구분이 없죠. 왜냐면 회전하여 일치하는 걸 같은 걸로 본다고 했으니까 돌리면 다 똑같은 자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분이 없단 말이야. 그럼 A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되니?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A가 어딘가에 앉고 나면
A가 딱 앉는 순간 자리 구분이 생긴 거야. A의 오른쪽 자리, A 왼쪽 자리, A의 맞은편 자리가 구분이 생기잖아. 그러면 이 나머지 3명은 3팩토리얼로 앉는 거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러면 자리가 N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앉는 사람은 자리 구분이 없으니까 한 가지일 거고, 그 사람 외에 나머지들은 자리 구분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딱 앉는 순간 그 사람부터 이렇게 쫙 자리 구분이 생기는 거잖아. 그 사람이 오른쪽에 첫 번째 자리, 오른쪽 두 번째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쭉. 그죠? 그러니까 얘가 n-1명은 그냥 줄 세우는 것처럼 앉는 거랑 같다. 그래서 n-1팩토리얼 되니 요게 이제 하나씩 카운트하는 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여기 이게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요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처음에 앉는 사람은 자리 구분이 없다. 오케이. 처음 앉는 사람은 자리 구분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나중에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번 개념도 안 쓰는 건 아니니까 요것도 기억을 하시고 얘도 기억을 해둡시다. 두 가지 관점을 둘 다 아시겠죠? 얘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나중에 이제 무슨 3연체 같은 거 색칠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얘가 이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원순열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원순열이 그게 다예요. 뭐 없죠? 요게 답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이제 저거 하시면 되고요. 그 뭐야 뭔 얘기를 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아무튼 원순열 얘기 다니까 생각나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게 하는 원순열의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하는 거 옛날에 그거 해봤죠? 어떻게 했었지? 혹시 기억나니? 자 만약에 뭐 남자 여자로 할까요? 남자 3명이 있고 여자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남자 3명이서 꼭 붙어서 있어야겠대. 그래서 얘네들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죠? 이거 묶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묶으시면 얘가 한 덩어리 취급.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팩토리얼에다가 남자들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 그거 3팩토리얼 하시면 이게 이웃하는 경우의 수지.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묶어놓고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카운트 해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해주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네들끼리 이제 이렇게 붙어 다니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나봐. 그래서 지들끼리는 안 앉겠대.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들끼리는 이제 안 앉는다고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들은 골치 아프니까 얘들부터 먼저 줄을 세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5팩토리얼로 줄을 딱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들,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아이들을 여기 사이사이로 끼워넣는 식으로 카운트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자리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라서 6개 중에서 자리 3개 선택하면 되잖아. 6P3으로 되겠니? 오케이. 여기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이게 원순열로 와도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원순열로 이제 얘네를 원래는 줄 세우는 건데 여기 탁자에 앉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 이제 이웃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잖아. 이 6개를 여기다가 앉힐 거야. 그럼 원순열로 처음에 앉혀야 되지. 그러니까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5팩토리얼로 시작하는 거지. 6덩어리인데 원순열은 하나 적으니까. 그래서 5팩토리얼로 얘들을 앉히고 나서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가 3명이 이렇게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 팩토리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감안하실 때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제 경우가 조건들이 이제 덕지덕지 붙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원순열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다양한 조건들이 붙을 건데 원순열을 감안하는 건 한 번만 감안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이제 여기에서 원순열을 감안을 했잖아. 그러면 뒤쪽에는 더 이상 원순열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여기서 이제 원순열 하는 중복을 여기서 감안을 해서 없앴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는 원순열 카운트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헷갈려. 계산을 하다 보면 잠깐만 이거 안 쳐야 되는데 원순열이잖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여기도 카운트가 돼. 여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게 헷갈린다고. 알겠죠? 그래서 한 번 카운트가 된 게 있으면 뒤쪽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두 번째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들을 먼저 안 치겠지. 얘들을 원탁에 먼저 안 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5명을 원탁에 안 치니까 원순열 감안하면 4팩토리얼이지. 그러면 여기 5명이 원탁에 안 잡다고 치면 자리가 아까랑 조금 다른 건 이게 줄죠. 아까는 6개였잖아. 양쪽 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6개 있었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5개예요. 그죠? 그래서 오피선이 되는 것만 조금 다르겠다. 됐나요? 원순열은 여기서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순열에서 흔히 나오는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의 조건. 그런 거는 그렇게 하시면 된다. 뒤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거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봐라. 우리가 살다 보면 원탁에만 앉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쭉한 탁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쭉한 탁자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원순열이랑 뭔가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이게 보시면 요거하고 얘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원탁에 앉았던 거 아니다. 지금 8개구나. 좀 줄일까? 하자 그냥. 8개니까 자 이렇게 8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네들의 이제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건데 이 녀석은 뭐겠어요? 8개니까 이 8개의 자리가 다 구분이 없지. 8개의 자리가 다 구분이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에다가 아니면 7팩토리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처음에 8팩토리얼에서 중복이 8개니까 7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가거나 그죠? 이런 느낌인 건데 여기에 앉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자리 구분이 있지. 각이 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좀 다르단 말이야. 얘들은 다 다른 자리지만 얘들은 다 같은 자리지만 얘들은 좀 다르잖아. 그래서 한번 보시면 A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 것과 이 자리에 앉는 건 다르지.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다르지. 이 자리에 앉는 것도 다르지. 이 자리에 앉는 걸로 오시면 이 자리에 앉는 거랑 이 자리에 앉는 건 똑같습니다. 왜냐면 얘를 180도 돌리면 같은 자리잖아. 맞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꼭대기 자리에 앉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자리에 앉는 것도 얘랑 똑같아. 왜 얘랑 똑같지? 얘는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봐. 오른쪽에 여기 각이 있지. 얘 봐봐. 오른쪽에 각이 있지. 왼쪽은 긴 자리고 그죠? 그래서 같은 자리야. 180도 돌리면 같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순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내 자리가 다른 자리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 처음에 앉는 사람이 아까는 구분이 없어서 1로 시작을 했잖아. 근데 얘는 처음에 앉는 사람이 내 자리가 다른 자리잖아. 그러니까 4개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처음에 앉는 사람이 4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어. 그 사람이 앉고 나면 이거 4개 중에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이거는 원순열이 가만히 된 거지. 그러니까 뒤쪽에 앉는 사람들은 원순열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뒤에는 그래서 7팩토리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쪽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냥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8팩토리얼인데 원순열이니까 8 하면 이게 이제 7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그래서 7팩토리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원순열과 비교해보시면 얘는 이 녀석과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딱 4배의 차이가 나겠죠. 자리가 4개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제 곱하기 4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개념을 이해하기에는 이쪽이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각이 있을 때 어떤 자리가 다른지를 카운트를 하셔가지고
그 다른 거만큼을 이렇게 곱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각이 있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봅시다. 자, 이 자리는 몇 개가 다르죠? 얘랑 얘 다르지. 이건 얘랑 같지. 얘는 얘랑 같지. 이거는 60도마다 돌리면 같은 게 생기잖아. 두 자리만 달라. 그러니까 이 녀석은 2 곱하기 5 팩토리얼인 거야. 할 수 있겠나요?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이에요. 거기 이제 나오는 도형들은 거기 밑에 보시면 도형들이 꽤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시면서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 이렇게 돌려서 같아질 수 있는 자리인가? 이거를 보시면서 앞에 나오는 요 숫자만 카운트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요게 이제 각이 있을 때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입체도형 색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입체도형은 굳이 입체도형을 사각뿔, 오각뿔 이렇게 팔면체 이렇게 해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는 없을 듯하고 얘는 문제에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도록 할 건데 입체도형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언급을 하자면 이 정면면체 이런 거 있죠. 팔면체 이런 애들은 돌려서 다 똑같은 면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걔네들의 기준은 처음에 이제 색칠하는 면은 같은 면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1로 카운트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예를 들어 정육면체나 정팔면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정육면체라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색칠을 한다고 치면 처음 6가지 색깔을 만약에 색칠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제 얘를 색칠을 하면 처음에 이제 만약에 노란색을 색칠할 곳을 찾고 싶어. 근데 이 6면은 정육면체라면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색칠하는 면은 카운트가 1밖에 없는 거야. 다 똑같은 면이니까, 맞지? 그러고 나면 이제 원순열을 감안 안 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3차원이잖아요. 2차원에서는 한 번 돌리면 끝이지, 그지? 3차원에서는 요렇게 돌리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육면체는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돌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색칠해서 이제 얘가 한 가지를 했다고 두 번째는 이제 원순열 감안 안 하면 되겠지 하시면 틀리고요. 잘 보셔야 될 게 요렇게 하시면 구분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면 기준으로 하여 맞은편은 확실히 구분이 생기지. 맞은편은 면은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면의 옆면은 이면 저 뒷면 이 왼쪽 면까지가 다 똑같은 면이잖아요, 그죠? 이 노란색의 옆면, 그치? 노란색의 옆면 이 네 가지는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을 칠할 때는 원순열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만약에 6가지 색깔이라고 치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 가지, 그 다음에 얘 맞은편에 칠할 색깔 고르는 게 5가지겠지. 5개 색깔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까지 칠하고 나면 옆면 4개 남았지. 색깔 4개 있지. 옆면 4개는 근데 원순열로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팩토리얼인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는 원순열을 2번 감안해야 될 수 있다. 오케이. 회전은 근데 회전하는 건 3차원이라고 해서 회전하는 게 3개로 되진 않습니다. 회전하는 건 2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정팔면체도 똑같아. 정팔면체도 해보시면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정팔면체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고 여기 옆면이 이렇게 있거든. 여기 이제 맞은편에 또 삼각형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이거랑 요 맞은편면 하는 거는 똑같이 카운트를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는 옆면 있죠? 옆면이 정팔면체면은 6개가 있단 말이야. 6개가 옆면이니까 걔는 이제 6개를 원순열로 카운트를 해서 5팩토리얼로 카운트가 되겠지. 이해가 되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내용이 거기 마플 특강의 내용이고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확통을 다 나가는 거. 확통을 다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꼬박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또 방학 때는 진도 나가는 게 또 그 미덕 아니겠어요? 진도를 꼬닥꼬닥 나가야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꼬닥꼬닥 성장을 하죠. 이 원래 그 수학 공부를 한 뭐 딴 과목도 마찬가지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여러 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볼 때보다 두 번째 볼 때가 훨씬 쉽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왜 선행을 왜 하겠어요? 선행을 왜 하겠어? 일찍 하는 이유는 처음 할 때는 이제 빨리 선행을 해버려야 두 번째 할 때 좀 쉬워지니까. 그죠? 빨리빨리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막 이제 그 어디 대치동이나 이런 데서는 엄청 빨리 하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는데 뭐 굳이 그런 거에 그거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하, 우리가 사교육에서 선행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그 사교육에서 연구를 계속 하는 거 아니야.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연구를 계속 해왔을 거 아니야. 사교육이 발전된 게 보시면 한 20, 30년 됐거든요. 20, 30년 돼서 지금 하는 걸 보면 뭘 하고 있어요? 선행을 계속 시키잖아. 빨리 땡겨서 시키죠. 잘하는 애들은 더 빨리 시키고. 그죠? 왜 선행을 시키겠어? 반복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시키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 거야. 빨리 습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 하세요. 예습복습이라고 하는 거에서 예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습을 하면 공부를 딱 하는, 이제 예습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할 때가 복습이 되는 거잖아. 예습을 하고 두 번째 공부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복습을 많이 하려고 예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복습하려고 예습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공부 효율이라는 것은 여러 번 돌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딴 거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 고시 같은 공부에도 1회독, 2회독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얘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막 한 번에 요번에 나는 확실하게 개념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할 거야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하면 되지. 한번 빨리 돌고 두 번째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알겠죠? 그게 한 번 막 내가 엄청 깊게 파면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파도 남는 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 한 바퀴 돌고 나면 기억 잘 안 나요. 오케이? 여러분 그 수원 기억나세요? 코사인 법칙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세요? 봐봐요. 별로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은. 파푸스 기억나세요? 파푸스 기억나요? 중선 정리? 봐봐요. 안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반복을 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것도 코사인 법칙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다시 이제 문제에서 또 만나고 하다 보면 기억이 또 살아나서 이제 기억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그걸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안 까먹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을 해주면서 이때 이제 빠릿빠릿하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겠죠. 그 숙제를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와플 교과서 문제 얼마나 되냐?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그래서 잘 해오세요. 아시겠죠? 잘 못 해오시면 나중에 불러가지고 시킬 거예요. 알겠죠? 뭐 다음날 불러가지고 시키고 이렇게 할 거니까 꼭 잘 해오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그 방학 때라서 그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괜히 또 다음날 또 와가지고 또 와가서 여기서 풀기 싫으시면 숙제를 열심히 해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1번이에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때 원탁의 자리는 6자리. 이렇게. 자,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는 경우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자, 여학생 2명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 여학생 먼저 앉혀야 되겠지. 마주보는 애들을. 그거 앉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까?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죠? 여러분 앉힌 경우가 몇 가지죠? 했잖아요. 이거 원순열 하고 왔잖아. 몇 가지죠? 응? 응? 한 가지죠. 이거 알겠어요? 이게 왜 한 가지지? 잘 생각을 해봐라. 여자 원투가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거,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거 이렇게 가는 것들이 다 돌려서 똑같지. 그치? 그래서 한 가지야. 여자들이 자리 바꿀 수 있는 자리 바꿔도 똑같아요. 자리 바꾸면 180도 돌린 거랑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한 가지야. 요거 한 가지로 카운트하고 나면 그 다음 쉽죠. 여자가 이제 원순열 감안을 했으니까 남자 앉힐 때는 4팩토리얼로 앉히면 끝이겠지. 요게 이제 포인트였어요.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 여학생 2명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한번 해봅시다. 여자들을 묶어주면 되지. 여자들을 묶으면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4개 그럼 총 5개죠. 그래서 5명을 여기다가 앉히는 거니까 원순열 감안하면 4팩토리얼. 여자들이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2가지. 3번으로 갑시다. 뭐 이거 세세한 계산은 한번 알아서 해보시고. 여학생 2명이 이웃하지 않도록 앉는 경우의 수. 자, 이웃하지 않는다니까 남자를 먼저 앉혀야겠죠? 남자 먼저 앉히는 게 4명이니까 3팩토리얼. 원순열 감안하시면. 근데 봐라. 남자를 앉히면 이렇게 앉히면 남는 구간이 빈 곳이 4군데잖아. 4개 중에서 2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그게 다 P야. 되겠어요? 들어갑시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약간 헷갈릴 수 있다.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6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아까 쟤보다 쉽네요. 자, 다른 경우를 한번 찾아보자. 얘하고 얘가 다르지. 나머지는 180도 돌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앉는 사람은 3팩토리얼, 남는 사람은 5팩토리얼. 다음으로 갑시다. 원순열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경우에 수 한번 해봅시다. 3번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원이 있고 똥똥똥똥똥똥 이렇게 생겼습니다. 7개 부분으로 나눠졌고 빨주노초 하나 보네요.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단 작은 원을 제외한 6가지 부분은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다. 이 말은 돌려서 똑같은 걸 똑같이 보겠다. 오케이. 돌림판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에는 어떤 색깔 칠할지 결정해야 되지. 얘 혼자 다르잖아. 이 나머지 6개랑. 그 가운데 칠할 거 결정하는 게 7가지.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6개의 색깔이 남았잖아. 6개를 원순열로 감안해야 되지. 그러니까 5팩토리얼. 뭐 없죠. 이게 이제 되게 쉬운 이유는 우리가 원순열을 처음 배우고 처음 하는 유형들이라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응용 버전들 이어서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얘들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 밑에 있는 이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로 가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발전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얘들을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중복 수익량입니다. 중복 수익량 한번 해봅시다. 자,
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 n개가 있어. r개를 뽑을 거야. 근데 중복이 돼. 중복이 돼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열이기 때문에 순열이라서 줄을 세우게 할 거예요. 줄 세우기를 하게 할 건데 중복이 가능해. 중복이 가능해. 요걸 이제 한번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고요, D가 있고요, E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가 어떤 무슨 뭐 사탕이라고 한번 해보자. 사탕의 맛이 A, B, C, D, E가 있어. 근데 우리가 요거 맛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4개짜리로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포장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쳐봅시다. 여기. 근데 이제 그냥 대충 모으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이렇게 앞뒤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5개고 4개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잖아요. 그죠? 근데 중복이 가능해. 그러니까 A를 여기 넣고 두 번째도 A를 넣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사탕의 개수는 몇 개예요? 5개겠지. 두 번째에는 몇 개를 넣을 수 있어? 5개예요. 줄지 않지. 줄지 않아요. 중복이 되니까. 그러면 뒤에 거는 생각할 것도 없죠. 그래서 5의 사생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서 순열로 4개를 뽑았을 때 5의 사생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순열로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n의 r승이 되겠죠. 오케이. n의 r승이 요걸 여기다 넣을게. n의 r제곱이 될 건데 요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파이를 써서 n파이 r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n파이 r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 경우였어요. 이 중복 순열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순열보다 쉬워요. 그죠? 그냥 순열은 중복되는 거 고려해서 줄여줘야 되잖아. 그치? 뭐 어떤 조건들이 붙으면 이렇게 막 준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이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니까 줄이는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따르르락 해버리면 되죠. 오케이. 중복 순열은 굉장히 그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아서 이쪽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게 딱히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봐봐요.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었잖아. 그치? 순열과 조합을 배웠는데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그치? 순서가 있는가? 다른 말로 자리 구분이 있는가? 구분이 되는가? 그죠? 예를 들어 3명, 대표 3명 뽑는 것과 회장, 부회장, 총무를 뽑는 건 다르지. 누가 회장을 할 거냐, 누가 부회장을 할 건지, 누가 총무를 할 건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같은 3명을 뽑더라도 이 순서가 있는가, 자리 구분이 있는가, 내 차이가 순열과 조합의 차이야. 여기에서 이 순열에서 이제 우리가 근데 얘네 둘은 둘 다 얘네 둘이 이쪽 둘은 둘 다 중복이 안 돼요. 중복 없이 뽑는 거죠.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을 허락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중복 순열이 돼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이게 n파이 r입니다. nls. 중복 순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쉽게 할 수 있고요. 요거 하시면 되고 요 자리 이제 보이시죠? 요 자리가 바로 누구의 자리냐면 중복조합의 자리입니다. 중복조합을 노란색으로 쓰는 이유가 뭐게? 얘가 어렵기 때문이야. 확률통계에서 경우의 수, 확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파트를 골라봐라라고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중복조합과 뒤쪽에 나오는 저
조건부 이렇게 두 가지가 어려요. 중복조합과 조건부 확률 두 가지가 어려요. 이게 조금 까다롭고 나머지들은 계산들과 약간의 머리가 좀 이렇게 똑똑똑똑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애들이어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 얘네들이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얘하고 이제 얘를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느낌인 거지. 그죠? 얘네 셋을 이제 지금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좀 이따 오늘 안 되겠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면 한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복 순열의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서 중복 가능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마플보라는 특강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뒤로 한번 가봅시다.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몇 가지를 해볼 거냐면 세 가지를 해볼게요. 여기 1, 2, 3, 4, 5라고 할까? 자, 이렇게. 자, 이걸 할 거야.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거. 첫 번째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입니다. 몇 개죠? A가 쏠 수 있는 화살표 몇 개예요? 5개. 5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디로 쏠까? 그죠? A는 5개. B는 몇 개 쏠 수 있니? 5개죠. 올려도 상관없잖아. 또 5개지. 됐어요? 이게 뭐랑 같아? 중복조합이랑 똑같아. 아니야? 그래서 이 함수의 개수가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랑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그런 거지. 이쪽이 뭐냐면 사탕이야. 이쪽이 사탕이야. 이쪽이 이제 사람이야. 고를 거야. 무슨 맛 고를래? 1번, 2번, 3번, 4번, 5번 고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5개 중에서 이 3개 뽑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중복 가능하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냐면 5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거지. 이게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됐어요? 두 번째로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긴 한데 어떤 게 주어졌냐면 혹시 1대1 대응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쓰면 1대1 대응이라는 말이잖아. 1대1 함수. 여기까지만 쓰면 1대1 함수. 여기서 이제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가 추가되면 1대1 대응. 아무튼 얘는 1대1이라는 말이야. 얘가 왜 1대1이냐면 x랑 x1이랑 x2가 다르단 말은 무슨 소리냐면 쏘는 애가 다르면 화살표를 쏘는 애가 다르면 받는 애가 다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자 다른 걸 쏜다는 말이지. 쏘는 애가 다르면 받는 애가 다르다. 즉 다른 데를 쏜다는 거야. 오케이. 얘가 1대1 대응이고 이런 말이 딱 등장을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카운트를 해야 돼? A가 쏠 수 있는 건 5가지, B는 4가지, C가 3가지지. 이거 하나씩 줄죠. 왜냐면 A가 쏜 거를 B가 못 쏘니까. 그래서 이거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요거 이해되네? 그 다음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우리 이제 이거 언제야? 그 수화할 때 아마 하긴 했을걸? 이 조건이 주어지네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는 ABC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숫자로 해야겠네. 얘는 숫자로 좀 바꿔보자. ABC가 아니고 7, 8, 9로 할까? 이렇게. 왜냐면 이제 크기가
있어야 되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자. 무슨 말이죠? x1보다 x2가 커. 그러면 fx2가 fx1보다 커. 그 말이 무슨 소리지? fx2라는 건 뭐야? x2가 쏜 놈이잖아. 그리고 그러면 얘는 x1이 쏜 놈이지. 그러면 x2가 큰데 그러면 큰 놈이 쏜 게 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7, 8, 9 중에서 7은 그러면 제일 작은 놈을 써야 되고 9는 제일 큰 놈을 써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구했죠? 일단 이렇다는 말은 같은 걸 쏘지는 못하지. 큰 놈이 더 커야 되니까. 같은 걸 쏘지는 못해. 그러면 다른 걸 각자 다른 걸 쏠 거니까 이 5개 중에서 아마 3명이 화살표를 받을 거야, 맞지? 3명이 화살표를 받을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반대로 생각을 해서 어차피 5 중에서 3이 선택을 받을 거잖아. 그래서 선택받은 애를 그냥 정해버리는 거야. 5C3으로 선택받을 애를 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1번이랑 2번이랑 4번이 선택이 됐다고 칩시다. 얘들은 화살표를 받을 애로 선택이 됐어. 그러면 저 7, 8, 9가 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 한 가지밖에 없지. 왜? 제일 작은 애는 제일 작은 애를 써야 되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제일 큰 애는 제일 큰 애를 써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그래서 얘를 결정을 화살표를 받을 애를 결정하고 나면 화살표를 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니? 요 3번은 사실은 조합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이제 뭐 이거 그 함수와 경우의 수 함수 나오면서 이제 경우의 수 하는 김에 예전의 기억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중복 조합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사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바뀌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큰 놈이 작은 걸 써야 돼. 작은 놈이 큰 걸 쏘잖아.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지.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네 셋은 같은 걸 쏠 수가 없고 그러면 5명 중에 화살표 받는 애는 무조건 셋이고 이 셋을 정해놓으면 얘네들이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작은 놈은 큰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제일 큰 놈은 제일 작은 걸 써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이제 순서가 뭐 이렇게 가는 것만 달라지는 거지. 이 7, 8, 9가 이거 정해놨을 때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죠. 오케이? 화살표를 받은 애를 셋을 선택만 해놓으면 7, 8, 9는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밖에 못 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오케이? 가끔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막 이렇게 바꿔서 낸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의 개수입니다. 그거 이제 한 김에 해봤고요. 뒤쪽에 가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할까?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여러분. 자 해보세요 얘들아. 갑시다. 이제 내용은 다 했고요.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기록할 건데 뒤쪽에 있는 문제로 가봅시다. 1번이요.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표를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가 같을 때 n의 값을 구하여라. 사탕이나 전자표를 같이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거 하면 제가 4개로 나눠줬어요. 어떤 거 하냐면 다른 거에 나눌 때 뭐 이제 꽃이랑 꽃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서로 다른 꽃을 서로 다른 꽃병에 꽂는 경우의 수, 서로 다른 꽃을 서로 같은 꽃병에 꽂는 경우의 수, 같은 꽃을 같은 꽃병에 꽂는 경우의 수, 같은 꽃을 다른 꽃병에 꽂는 경우의 수. 이게 다 다르거든요. 생각해야 되는 게 다 다른데 지금은 그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중에 몇 가지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여기까지 빠져서 굳이 네 가지를 해서 걔네들을 비교할 필요 없이요. 그냥 이제 중복순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중복순열 사용하고 경우 나누기 할 수 있는 건 경우 나누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서로 다른 6개. 자, 맛이 다 달라요.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3명도 다 다른 사람이죠. 나눠줘 봅시다. 어떻게 되면 되죠? 이게 약간 그거랑 다르다. 3명이 사탕 6개를 가지고 고르는 것과 이 사탕을 3명한테 주는 건 다르죠. 이게 몇 개들? 3의 6승이죠. 왜? 첫 번째 사탕을 누구한테 줄까? 3가지. 두 번째 사탕을 누구한테 줄까? 3가지. 이런 식이잖아. 거기 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3의 6승. 그래서 요거 3의 6승이고요. 두 번째 거가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표를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 한번 해봅시다. 3개의 전자표를 n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n의 3승이겠네. 그렇죠? n의 3승과 3의 6승이 같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9의 3승이잖아. 그러니까 n이 9겠네. 다음으로 갑시다.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 입니다. 1번. 자, 해보자. 4자리 자연수래. 자, 첫 번째 자리 몇 개 쓸 수 있죠? 4개 쓸 수 있죠. 두 번째 자리 몇 개 쓸 수 있니? 5개 쓸 수 있지. 중복이 허락되니까. 그쵸? 그럼 그 다음엔 볼 것도 없이 다 5개겠네요. 그죠? 2번으로 갑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을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를 크기가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3천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하라. 해봅시다. 4자리 자연수. 네, 해봅시다. 그럼 제일 작은 건 1로 시작하는 애겠지? 1로 시작하는 건 몇 개겠어요? 5 곱하기 5 곱하기 5겠지? 125인가요? 헐? 이거밖에 안 돼? 예. 그쵸. 얘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애는 또 똑같이 5 곱하기 5 곱하기 5겠죠. 그래서 또 125겠죠. 그러고 나면 바로 3,000 아니에요? 그쵸? 그러고 나면 바로 이 3,000보다 작은 숫자들이 지금 이렇게 다 썼고,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3으로 시작되는 제일 작은 숫자는 바로 3,00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몇 개가 있냐면 250개. 그럼 얘는 몇 번째 수야? 251번째 수겠네. 잠깐만요. 원차 처음에 3,000? 여기 레함들을 중복을 사용하여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여기 잘 보시면 네 자리란 말이 없네. 그쵸? 그냥 0, 1, 2, 3, 4를 중복을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이네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봐야죠. 자, 봅시다. 0, 1, 2, 3, 4를 중복을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니까, 자, 네 자리를 똑같이 잡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0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0이 들어가고 1, 3, 4 이렇게 나오면 얘는 134 취급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만약에 뭐 이렇게 0, 0, 0, 1 하면 얘는 1 취급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첫째 자리에도 0이 들어갈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3,000보다 작은 게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자, 3,000, 1, 2, 0, 1, 2. 제일 앞에 쓸 수 있는 건 0하고 1하고 2 이렇게 세 가지겠지. 그래서 요거 제일 앞에 쓸 수 있는 건 세 가지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5가지씩인 거 아시겠어요? 맞지? 그러면 이게 몇이냐면 125에다가 3 곱했으니까 200 몇이죠? 375 맞죠?
여기 375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000이지. 그쵸? 그래서 얘는 376번째 수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고, 거기 잘 보시면 자연수를.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함된 애 중에 누가 있냐면 0000이 있어요. 그죠? 0000은 0취급이잖아. 0은 자연수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앞에는 375개 중에서 하나 빠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374개의 자연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몇 번째 수가 되냐면 375번째 자연수가 되는 거지. 보세요. 뒤로 봅시다. 자, 해볼까요? 3번이요. x가 1, 2, 3, 4고 y가 5, 6, 7.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아까 해봤죠? 1, 2, 3, 4에서 5, 6, 7 1은 5, 6, 7 세 가지 중에 하나, 그죠? 그래서 3의 4승이 두 번째 1의 함수 중에서 f1이 7인 함수의 개수.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1, 2, 3, 4에서 5, 6, 7로 화살표를 쏘는데 f1은 7이다가 고정되어 있다 인 거잖아. 그러면 2는 몇 개 쓸 수 있을까? 3개죠. 3의 3승이다. 자, 다음으로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과 공력이 일치하는 경우의 수. 얘는 그냥 카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카운트를 하는 방법은 4명이 쏘는데 치역과 공력이 일치한다는 말은 3시 화살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4시 쏘는데 3시 받아야 되니까 누구 하나는 2개를 받는 거야, 그지? 아니, 화살표는 4개잖아. 근데 3명이 받아야 되니까 누구 하나는 2개를 받은 거야. 2개, 1개, 1개로 받아야 4개가 화살표지.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2개를 받았을까? 5, 6, 7 중에 3가지. 그죠? 만약에 5가 2개를 받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치면, 그러면 누가 5에게 화살표를 쐈을까? 42. 그 2명을 찾아내시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림이, 자, 5에게 2명의 화살표를 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제 2명이 딱 밝혀졌다고 치면 이제 6, 7이 남았고 2, 4가 남았잖아요. 그거 2가지겠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의 경우의 수를 한번 해봅시다. 여집합의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이제 안 되는 거 제거하는 식으로 한번 가보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3의 4승이죠. 어때요? 여기서 치역이 하나인 거랑 2개인 거를 제외하면 치역이 3개인 것만 남겠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치역이 하나인 거 제거해 봅시다. 치역이 하나인 건 몇 개죠? 3개죠. 5로 다 몰리거나 6으로 몰리거나 7로 몰리거나, 그래서 3가지. 치역이 하나인 것은 한쪽으로 몰린다는 소리잖아. 그 3가지고요. 치역이 2개인 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치역 2개를 선택할 것인가가 한시이고요. 만약에 선택한 치역이 5와 6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5랑 6으로 이제 몰리기로 했다. 7은 화살표를 안 맞을 거야.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2의 4승. 조심해야 될 건 뭐죠? 2의 4승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1은 5, 6 중에 하나, 2도 5, 6 중에 하나 이런 거잖아. 그러면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또 생기지. 그럼 치역이 2개가 아니라 1개인 거잖아. 우리는 치역이 2개인 걸 하고 있는 거니까 한쪽으로 몰리는 걸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5로 몰리거나 6으로 몰리는 2가지 케이스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카운트한 거, 이게 여집합으로 카운트한 거, 둘 중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약간 여집합이 좀 더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용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은근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해 준 겁니다. 왜냐면 이쪽으로 이제 가는 것도 알아야지. 이쪽으로만 하려다 보면 그 녹아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겨요. 왜냐면 여기서는 간단했지. 4개고 받는 사람 3명이니까 한 명 2개 받겠네? 이게 간단했는데 211이라는 게 확실했는데 이게 한 명만 늘어도 어렵습니다. 한 명만 늘어도 어떻게 되는 거죠? 311이 있고 221이 있죠. 맞지? 그렇게 되니까 또 그거 경우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카운트가 또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 그래서 어려운 문제에서는 요거 많이 씁니다.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해봅시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혹시 이거 배웠나요? 수학 때 혹시 한번 배우지 않았나요? 자, 한번 해보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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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를 줄을 세운다고, 이거 A, A, A 하면 너무 많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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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줄 세운다고 한번 해봅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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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를 줄 세운다고 하면 이거 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요? 이렇게 4개 있지. A끼리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A들끼리 구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들을 몰래 카운트를 하는 거야. 원래는 구분이 안 되는데 원래 내가 이렇게 번호를 적어놨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시면 이 녀석은 자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이 A, B랑 카운트를 했을 때 A1, A2, A3, B는 지금 이제 같은 경우의 순 건데 이렇게 되는 녀석이 얘네들이 번호를 적어 놓으면 이게 여기 다르지? 번호 적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가 다 생겨나겠죠? 아니 그럼 이제 생각을 합시다. 원래 번호를 적어놨더니 총 몇 개의 같은 녀석, 아니 다른 녀석들이 생겨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생겨났단 말이지. 근데 이 6개는 사실 AA가 다 같은 녀석이라면 한 개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야. 이 6개가 맞지? 그러면 이 6개는 다 중복인 셈이야. 똑같은 녀석인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중복이 몇 개가 생기냐 하면 이 6개인데 이 6개는 어떤 6개죠? 어떻게 해서 6개가 나왔지? 이거 A1, A2, A3가 자리 바꾸는 것만큼 해서 6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 3개가 자리 바꾸는 건 3팩토리얼만큼이 중복인 거지. 언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AAAB에서 얘를 그냥 줄 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들을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줄 세우면 원래는 4팩토리얼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원래는 4팩토리얼이었을 건데 지금 A1, A2, A3가 지금 다 똑같은 걸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얘가 4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어느 만큼이 중복이 생기는 거야? 애들 A들끼리 줄 서는 것만큼 중복이 생기는 거야. 즉, 이 중복 생기는 거를 한 개로 카운트해 줘야 된다고. 6개를 한 개로 카운트하려면 6으로 나눠야 되겠죠. 6이 있는데 3팩토리얼이라고 했지. 됐니? 이렇게 보내는 건데 요 3팩토리얼의 의미는 뭐였어요? 같은 것의 개수.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줄 세울 건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줄을 먼저 세우시고 같은 것의 개수만큼 이렇게 중복이 생길 거니까 나눠주시면 이거 4개 다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약간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하 A 두 개 자리 바꾸는 것만큼 중복이겠네. B 두 개 자리 바꾸는 것도 중복이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원래는 오펜토리얼이어야 되겠는데 중복인 거니까 A 두 개가 똑같고요. B 두 개가 똑같으니까 얘들 둘 다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중복 가만히 돼서 전체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를 1번화 한번 해봅시다. 1번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가 N개, B가 PQR로 하죠. P개, Q개, 뭐 C가 R개 있다고 한번 해봐. 그리고 전체는 몇 개냐면 N개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줄 세워요? 전체 경우의 수는 N개라서 N팩토리얼로 하시고 중복이 어떻게 생겨? A 자리 바꾸는 거, B 자리 바꾸는 거, C 자리 바꾸는 거. A가 몇 개야? P개니까 P개 자리 바꾸는 거, Q개 자리 바꾸는 거, R개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의 공식 됐어요? 이거는 3개밖에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더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그래서 얘가 중복되는 거 카운트해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별로 어렵진 않다, 그죠? 그래서 얘들은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번 보자. 순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순위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기보다는 뭐 크기가 정해져 있다, 아니면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잘 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B보다는 앞에 서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5명을 줄을 세우는데 나는 딴 거다 필요 없고 B보다는 앞에 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단순히 A, B가 붙어서 A, B 이렇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A가 만약에 이런 데 있고 B가 이런 데 있는 것도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B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A가 그러면 여기 있을 때 뭐 B가 어디 있고 A가 여기 있으면 B가 어디 있고 이걸 해야 되잖아. A의 위치에 따라서 B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 나누기로 가면 너무 많아. A가 첫째 자리에 있을 때는 B는 4가지를 선택할 수 있고 A가 두 번째 자리면 B는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럼 뭐 이렇게 해서 뭐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넷째 자리까지 할 거야? 그렇게 할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러분이 줄 세우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줄을 세우는 사람 입장인데 A가 이런 요구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네 일단 나중에 세우자. 그래서 빈칸으로 일단 만들어놔. 이렇게 네모 2칸으로 만들어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줄을 세우는 거냐면 네모 2개랑 CDE를 줄 세우는 거야. 오케이? 네모 2개랑 CDE를 줄 세우는 거야. 네모 빈칸 2개랑 CDE. 그러면 얘가 그러면 오펜토리얼이긴 한데 네모 2개는 구분이 없죠. 빈칸 2개는 구분이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그러면 이제 얘를 줄 세우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뭐 C, D, 뭐 D 하고 이렇게 이제 네모가 이렇게 있고 네모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이 딱 설 거 아니야? 이걸로 이제 카운트를 하면 맞니? 그럼 이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고 나서 이제 이 빈칸에다가 빈칸이 2칸 남았으니까 이 자리에 A랑 B를 넣으면 되는데 A를 앞에 넣으면 되고 B를 뒤에 넣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운 하나의 경우마다 경우가 하나 딱 만들어지지. A, B 자리 못 바꾸잖아, 그지? 그러니까 A, B가 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서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뒤에 A, B를 줄 세우는 경우에 서는 딱히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 A가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있을 때는 얘네들을 같은 걸로 취급하시고 나머지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랑 이거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순열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2개만 되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해도 다 상관없이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G까지 있다고 해보죠. 근데 A, B, C는
A가 제일 앞, B가 두 번째, C가 세 번째에 있어야겠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이잖아. 그래서 7팩토리얼에 이거 빈칸 3개 똑같은 걸로 취급을 하시면 선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빈칸에다가 나머지 이제 A, B, C를 A를 제일 앞에 두고 B를 두 번째, C를 제일 마지막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의 순열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사용해서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원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음에는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네? 같은 걸로 풀어야지 하고 바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지? 들어가 보자. 최단 경로수. 이제 여기까지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사용하는 유형들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제일 단순한 거, 같은 것이 있는 거를 진짜 줄 세우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얘를 활용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많이 했던 그거였죠. 그거. 저거 뭐야? 길 찾아가는 거요. 길 찾아가는 거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를 좀 해보자. 길 찾아가는 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최단 경로수. 자, 여기서 A에서 B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최단 경로를 따지는 이유는 최단 경로를 안 따지면 뭐 이렇게 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가도 되니까 경우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단 경로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최단 경로로 가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는 못 가, 그죠?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아래쪽으로도 못 가, 그죠? 최단 경로가 아니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오른쪽과 위쪽뿐이에요. O와 위뿐이에요. 그냥.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 녀석의 경로는 위로 가서 화살표로 할까?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잖아. 맞지? 근데 다른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 뭐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위로 가서 위로 가서 위로 가지. 됐니? 그러니까 최단 경로수라는 게 결국은 A에서 B까지 가는 것은 오른쪽으로 4칸 가고 위로 3칸 가는 거구나.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가는 건데 얘들을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구나 인 거지. 오케이. 결국은 오른쪽 4개, 위 3개를 정하는 건데 이게 결국 오른쪽 4개, 위 3개 얘네들 구분 없고 얘네들 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랑 똑같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는 7팩토리얼인데 이거 4개, 이거 3개니까 4팩에다가 3팩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걸로 계산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최단 경로를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를 사용해서 쓰는 건데요. 사실은 얘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이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활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범용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낮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뭐 이렇게 구하는 거 나와요? 이거 안 나오잖아요. 뭐 하냐 이거 보통 막 이렇게 장애물 같은 걸 놓거나, 그쵸? 아니면 무슨 그림도 이상하게 생긴 걸 주거나 뭐 이런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이걸로 잘 안 돼. 이걸로 잘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지금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시고 얘가 무조건 지나야 되는 점들을 잡는 거야. 이 점 지나는 케이스랑 아니지. 요점 지나는 케이스가 있고 이 점을 지나는 케이스가 있고 여기서는 요점 지나는 케이스가 있겠네. 이렇게 점을 잡아서 얘를 PQR이라고 합니다.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와
Q를 거쳐서 가는 거랑 R을 거쳐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카운트를 해줘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장애물이나 이거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점 잡는 거 있죠. 이 점 잡는 게 어떤 점을 잡아야 될지가 약간 좀 만만치 않아요. 어떤 점을 잡아야 되지? 이거가 잘 만만치 않아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거가 약간 범용성이 좀 낮아.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해서 구하라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그거죠. 그 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 아시죠? 덧셈 정리. 뭐예요? 그거 덧셈 정리. 이거 숫자 적는 거 있잖아요. 이거야 이렇게. 원래 수화에서는 이렇게 풀었잖아. 그냥 이걸 더 추천해요. 왜냐면 덧셈 정리 이용하면 이거 장애물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거든. 얘는 왼쪽에 이게 이제 뭐 원래는 여기로 가려면 이 왼쪽에서 오는 거랑 밑에서 오는 거 합치면 되잖아. 장애물이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으면 그냥 왼쪽에서 오는 것만 적으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가 좀 더 범용성이 높아. 그래서 꾸밀 덧셈 정리 이용하시는 게 저런 어떤 복잡한 거 계산하는 데는 좀 더 좋을 것이고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지. 숫자 적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숫자 적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아. 그래서 이쪽을 좀 더 권하긴 합니다. 얘를 해서 하려고 하면 그 점들을 잡아서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 요 점을 지나서 해서 잡아야 되는데 요 점 잡기가 이 모양마다 다르고 해가지고 좀 약간 랜덤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쟤를 조금 더 추천하긴 한다. 근데 요게 좀 더 편한 경우도 있겠지. 그냥 이제 딱 구해야 할 때는 그냥 얘 딱 쓰면 편하잖아요. 그죠? 숫자 막 적을 필요 없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편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특이한 경우는 쟤를 하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 덧셈 정리를 쓰는 게 훨씬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한번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보안이 7번까지는 다 못 풀 것 같고요. 뭐 한 3문제 풀려나? 한 2문제? 뭐 일단 풀어봅시다. 1번 한번 해볼게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배열하는 영문자 A와 L이 이웃하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합시다. A와 L은 이웃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단 이웃을 시키고 나면 S가 2개, C가 2개인 거잖아. 그리고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럼 몇 개니? 4개, 5, 6개죠. 그래서 6개 줄 세우는 거니까 빅토리얼에 S 2개, C 2개니까 2팩에 2팩이지. 이러면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건 가만히 끝났는데 A랑 L 자리 바꿀 수 있죠? 이거 2가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2번으로 가보자. 8개 문자 노트북 노트북을 일렬로 나열할 때 NET를 이웃하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NET 그러면 요렇게가 이웃이구나. 이렇게. 그럼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팩토리얼인데 같은 게 5가 있잖아. 그거 3팩토리얼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같은 거 감안은 했고 NT 자리 바꾸는 건 3팩토리얼이 여기 있겠지. 끝. 뒤로 넘어갑시다. 2번이요. 자, 6개의 숫자 0, 1, 1, 1, 2, 2를 일렬로 배열할 때 다음 그룹에 답하여라. 6개의 정수는 몇 개인지 구하여라. 6자리 정수? 6자리 정수니까 제일 앞자리에 0 들어가는 것만 빼면 되잖아. 근데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앞에 1 넣을까 2 넣을까 막 이렇게 고민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0 들어가는 걸 빼도록 합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그냥 줄 세워서 6팩에 3팩, 2팩이겠지? 여기서 제일 앞자리 0 들어가는 케이스를 빼면 되잖아. 제일 앞자리 0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뒷자리 요거 줄 세우는 거 뒷자리 줄 세우는 건 5팩에 3팩, 2팩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할까? 6자리 정수 중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짝수의 개수는 생각을 해보시면 제일 뒷자리가 정해진 거란 말이야. 0일 때랑 2일 때를 정해봅시다.
제일 뒷자리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11122를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에 3팩 2팩이죠. 근데 제일 뒷자리가 6개. 그래서 2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앞에 줄 세워야 되는 것은 0, 1, 1, 1, 2 이렇게네. 얘 줄 세우는 거잖아요. 이거 아까 하듯이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 5개 줄 세우는 방법은 전체가 5팩에 111에서 3팩 하는 거에서 제랍자리가 0인 거 빼면 되잖아. 제랍자리가 0 되는 경우는 1112 줄 세우는 게 4팩에 3팩이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뒤로 가보자. 한 3문제까지 하겠구만. 자, 이거 어느 지역의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총 6곳의 장소에 각 장소보다 한 개씩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한다. 각 장소에는 두 종류의 현수막 A, B 중 하나를 설치하되 설치된 A, B의 총 개수가 각각 2 이상이 되도록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입니다. 같은 종류의 현수막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거네. 3번. 6개의 장소니 A, B를 쓰면 안 되겠구나. 6개의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1번 지역 그냥 번호로 하자. 1번 지역, 2번 지역,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장소가 1번에서 6번까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A하고 B 중에 하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각자가 이제 2개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될 수 있는 게 4개, 2개인 케이스와 3개, 3개거나 요 2가지밖에 없지 않나? 그쵸? 4개, 2개인 케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4개, 2개는 A가 4개, B가 2개일지, B가 2개, A가 4개일지를 결정을 해야 되지. 그게 2가지. 그럼 A가 4개, B가 2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가 4개, B가 2개 하는 거는 6팩토리얼의 4팩 2팩이죠. 됐니? 그 다음 3개, 3개 하는 경우는 A 3개, B 3개잖아요. 그러니까 6팩에 3팩, 3팩 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요거는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만 혹시 금요일로 바꿔서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저 일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만 금요일에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만 금요일에 우리 아까 전에가 몇 시부터 몇 시였지? 2시부터 4시까지. 2시부터 4시까지? 예, 그걸로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만 금요일 2시에서 2에서 4로 그걸로 한번 합시다. 알겠죠? 다음 주는 수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네요. 수요일 날 1시부터 3시. 1시부터 3시. 맞죠? 그때 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세요. 숙제는 진도나 방법까지 그 밑에 거 풀어오시면 됩니다.